여러분,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듈 B를 좀 취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1강을 이제 보셨는데요. 제가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오프라인에서는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자격증 시험이 결코 여러분이 그냥 스펙이나 어떠한 데 내보이는 한 줄이 되는 걸 원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좀 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좀 되고 싶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욕심이 있으셔서 자격증 취득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방향을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저랑 공부를 해가실 거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제가 되기 위해서 저 역시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실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고객을 대할 때 어떠한 전략을 쓰고 어떠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화두를 던져 드렸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사실 제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제대로 고객을 상대하지 못하고 너무 좀 어렵기도 했고요. 그랬던 경험들이 요새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되기 위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파트 1 서비스 세일즈 및 고객 상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뭘 배울 거냐면 그 서비스 세일즈 전략 부분에서 제가 책에서 좀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거고요. 많은 부분이 여러분이 책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다 읽어보라고만 하고 왜 제대로 안 짚어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복습 문제에서 이런 포인트들은 문제로 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실제 여러분 세일즈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수록했고요. 그리고 성공 법칙 하면 그런 거 있죠.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잘해야 되는 거. 전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세일즈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욕심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팔아서 이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세일즈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그러냐고 제가 물건을 사서 쓰면 그게 좋으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 서비스를 하고 세일즈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성공 법칙을 한번 여기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복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단답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모듈 A에서 시험 보셨죠? 다섯 문제 나오는 저희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반드시 점수를 따가야 되는 문제인데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상품에 대한 특징, 장점, 이익, 증거를 들어 설명하는 기법인데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지 않았어요. 얘기해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략 파트에서 이게 팝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 제품 좋아요가 아니라 이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걸 쓰면 이런 이익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을 팝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요새 자, 다들 이제 사람들 상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저희가 제공하고 저희가 상담하는 그 부분에서 들으면 요거 아닌데 라는 걸 먼저 알아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상대하고 어떤 기법을 써서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팝의 기법이라고 이 기법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불만을 표출한 고객에게 진지한 대응을 한 경우에는 만족감이 고조되어서 고객의 65%가 다시 이용하러 온다는 법칙이에요. 그 고객 불만과 고객 충성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건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한테 동영상 강의에서는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책에는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제가 단답형 문제로 한번 만들어
만들어 봤는데요. 존 굿맨의 제3법칙이라고 불만을 가졌어요. 나 저 제품 절대 안 써. 저 회사 거 절대 안 써. 라는 마음을 먹었던 고객 중에 고객이 불만 응대를 잘해서 그 불만이 사그러들었을 때 그 불만 고객 중에 65%가 그 회사의 물건이나 그 회사의 제품을 다시 구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고객을 별로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쓰면 되지라고 관계를 끊을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저 고객이 불만을 느꼈지, 불편을 느꼈지, 내가 불만을 좀 해소해주고 불편을 좀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 스텝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좋은 관계로 나의 고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밀한 관계라는 뜻으로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느끼는 인간관계. 이것은 제가 여러분 서비스 프로시저 할 때, 프로세스 할 때 그 고객이랑 관계 형성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 내가 고객이랑 관계를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갑자기 너무 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점점의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좀 좁혀 나가고자 하는 시간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감정적으로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까지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라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만들어 왔고요. 자, 부정과 긍정의 내용 중에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고 긍정적 언어로 마감하는 방법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은 가격 대비 훨씬 좋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느끼는 그 고객한테 가격이 비싼 것은 부정적인 효과지만 그 가격이 비싼 만큼 품질이 더 좋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을 때 이게 품질이 좋은 만큼 가격이 비싸요 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지만 품질은 좋습니다라고 긍정적인 것을 좀 뒤에 말하는 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객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건 그 모듈 A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바로 아론슨 화법이라고요. 이거 복습하는 개념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조직과 고객 상호 간의 편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제가 활동이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 관계 마케팅이죠. 자, 이렇게 그 단답형 문제를 풀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체크해 주지 않았던 어떤 포인트들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 오셨으면 훨씬 더 제가 수월하게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거고 혹시 책 안 읽고 바로 2강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그 책 한 번, 두 번 읽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렇게 막 벼락치기 공부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서비스 세일즈 전문가로 관리자로 좀 성장하고자 한다면 한번 책 읽어보시는 거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답형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답형 문제는 그 앞 파트에서 제가 짚어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팝의 기법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서 다시 한번 그 1강의 복습을 좀 해볼 텐데요. 서비스 세일즈의 5가지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저희가 서비스 세일즈의 기능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단답형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용 숙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1번은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고 고객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기업 브랜드에 향상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까지는 너무 여러분이 그래 그런 기능이 있었지 라고 이해를 하실 건데 5번이 보면 수익의 유지 기능이다 라는 부분에서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 세일즈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익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증대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보자, 더 많은 이익을 내보자라는 목적 아래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객 세일즈 마무리 기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그 세일즈 프로세스
프로세스와 상담 전략 부분을 얘기를 좀 드렸어요. 각 프로시저별로 여러분이 상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고객이랑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고객이랑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무리 기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볼게요. 저희가 예습을 안 했다, 복습을 안 했다라는 그 가정 아래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푸실 건지. 자, 이 상품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기부터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뭔가 지문이랑 관련돼 있는 마무리 기법을 딱 보면서 감이 오시나요? 저는 뭐 강사라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권유형 마무리로 확신은 없더라도 찍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혹시 틀렸거나 이 부분이 중요했구나, 선생님이 저 포인트 얘기 안 하셔서 넘어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어요. 세일즈 마무리 기법에는 이런 마무리가 있습니다. 권유형 마무리가 있고요, 지시형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택일 마무리가 있고요, 2차적 마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승인형 마무리가 있습니다. 각각 마무리가 이 유형별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지시형 마무리지, 양자 택일형 마무리지 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고객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질문하는 거죠. 권유형 마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명하는 마무리 기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한테 향후에 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 지시형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설명드린 전자와 후자 중 어떤 것이 좋으세요? 전, 후, 양자 택이라는 마무리고요. 자, 네 번째, 고객이 먼저 작은 결정들을 차근차근 해 나감으로써 비교적 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마무리 기법이 2차적 마무리 기법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작은 선택 사항들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끝에 마무리를 짓는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 상담 막바지에 주문서나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방식이며, 주문서 마무리라고도 하는 것은 마지막에 승인해 주세요라고 뭔가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바로 승인형 마무리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런 평소에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걸 저런 용어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일즈 마무리 기법은 여러분이 책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강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강 수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은 서비스 세일즈의 성공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세일즈를 할 때,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국에는 많이 알리게 되는 거고,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게끔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그럴 때 요새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입소문이죠, 입소문. 다른 사람이 그 물건 좋대, 그 사람이 파는 거 좋대,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 라면서 입과 입으로 구전 활동을 통해서 소개와 소개가 계속 이루어지는 입소문 세일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입소문 세일즈의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많이 몸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소문 세일즈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객 유치 비용이 일단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기존 고객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지인과 가족과 친구들한테 제가 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유치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무료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돈을 페이하고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무료로 계속 광고를 해주는 거죠. 자, 기존 광고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입소문 광고고요. 입소문 세일즈고요. 자, 서비스 세일즈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요. 고객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강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입소문 세일즈를 계속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실제 입소문 세일즈를 굉장히 잘하시는 성격의 그 세일즈맨들이 있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입소문 세일즈 내 분야야, 내 강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소문 세일즈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입소문 세일즈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나의 세일즈로 좀 접목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넘어가면 고객에 대한 태도 파트예요. 고객에 대한 태도 부분은 여러분이 책의 내용을 좀 보시면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도 나오고 고객의 신호를 읽는 방법도 나오고 고객 심리를 활용한 세일즈 기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파트가 사실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객과 잘 라포를 형성해서 관계를 좀 좋게 이어나가고 관계 마케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나 자체가 고객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보시고 문제를 맞추세요라고 얘기해 드릴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고객의 신호를 읽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면 관찰하면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각 파트별로 분명히 여러분께서 나만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나를 좀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과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고객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캐치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 심리를 활용한 세일즈 기법인데 파레토의 법칙은 저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롱테일 법칙,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에스멧이 이런 개념 정리나 이런 법칙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답형 문제 내기도 좋고 OX 문제 내기도 좋거든요. 파레토 법칙을 좀 알아보면 얘기 많이 들어서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부의 불균형 형상에서 유래한 건데 80대 20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예를 좀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백화점이나 어떤 그 가게의 매출의 80%가 실제 그곳에 와서 물건을 소비하는 핵심 고객 20%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80%의 이익이 50%, 60%가 아니라 단 20%의 고객에서 그만큼 80%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거. 그래서 80대 20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불만 고객의 80%는 실제 그 고객의 20%에서 나온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의 80%는 누구? 핵심 직원 20%한테서 성사가 된다. 그런 얘기 있죠. 10명이 있으면 8명은 사실 일을 잘 안 하고 2명만 일을 한다. 그거 역시 8대 2의 법칙이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성과를 창출하고 이익이 내는 것이 결국에 핵심 20%한테서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고 실제 경제학 용어에서도 그렇고 마케팅 용어에서도 8대 2 법칙, 80대 20대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서비스하고 세일즈를 할 때 고객과 이제 고객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객이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여러분이 뭔가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얘기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나 그 개념이 나왔을 때 너무 어려워 저런 거 뭐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시험을 위한 것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나의 지식을 쌓는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배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롱테일 법칙은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좀 보시면 하위 80%의 요소가 상위 20%의 요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법칙이다. 매력적이지 않은 80%의 서비스 상품이 총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다. 그 파레토의 법칙이 핵심 20%만 좀 강조한다고 하면 롱테일 법칙, 역파레토의 법칙은
아니다. 그 20%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 역시 하위 80% 역시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파레토의 법칙을 보면 상위 20%만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수익의 80%만 나오니까. 그런데 역파레토의 법칙을 보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10명 중에 2명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는 10명의 고객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고 그 사람 모두가 우리의 고객이다. 실제 그 10명 중에 2명만이 높은 수익을 내는, 많은 수익을 내주는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객 2명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을 다 나의 고객으로 좀 안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걸 만들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롱테일 법칙의 예를 좀 볼게요. 보면 아마존닷컴의 경우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이 오프라인 서점의 비주류 단행본이나 희귀본 등 잘 팔리지 않는 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아마존닷컴의 많은 수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처럼 잘 팔리는 책가치라고 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수익의 50% 이상이 저런 책 누가 찾겠어? 라고 하는 희귀본, 단행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전체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잠재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핵심 20%에 들지 않는 그 80에 들어있는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소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세일즈 리더십 부분인데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좀 생각해보면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모듈 A의 제일 파트 1이 바로 매너, 이미지 메이킹 그 부분이었잖아요. 매너, 결국에 나를 알아가고 나에 대한 이해는 서비스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세일즈맨한테는 기본적인 파트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십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고객, 회사 각 파트별로 리더십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모범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몸으로 좀 표현해주고 내가 솔선수범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 역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 마케팅을 하기 전에 조금 친분을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할 때 고객이 나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게 관계 형성 마케팅을 하는데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 부분, 그러니까 세일즈 리더십에서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고객이나 상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고객은 신뢰감 구축과 지속적인 헌신 부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회사 역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경쟁 체제에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문제로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듈 B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세일즈 마케팅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꼭지를 반드시 여러분 좀 숙지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봤고요. 마케팅 할 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일즈맨 자신부터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자신이 없고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고객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팔고 뭔가를 소개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계획과 실행. 저는 자격증 시험에서 제가 그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무계획을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고 채워주려고 하고 노력해주려고 해결해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1번, 2번, 3번 보시면 오늘 성공 법칙 배운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저 정도는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인에 대한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여기서 몇 분이나 자신 있게 전 그렇습니다. 전 저한테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글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실제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내 몸에 배어 있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성공 법칙을 여러분이 세일즈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지식, 세일즈 기술, 이렇게 4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은 성공한 세일즈맨으로 거듭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랑 같이 모듈 B 공부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증만 취득하려고 하면 사실 이 과정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자격증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 모듈 A도 되게 재밌고 수월하게 좀 패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저랑 여러분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격증은 기본으로 하되,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의 관리자가 되고 다른 관리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 양성까지 가능한 사람으로 좀 거듭나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한 꼭지 한 꼭지마다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트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 문제를 풀면서 같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일즈 판매 시에 고객에게 친밀도를 높여서 다가갈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가 라포라는 단어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중 라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라포는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다. 그렇죠. 자, 라포는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함을 느끼는 인간관계이다. 여기까지 라포 이해되셨을 겁니다. 3번 서비스 세일즈맨은 고객과의 처음 만남에서 라포 형성을 위한 멘트를 준비하도록 한다. 여기서 첫 만남에서 저희 모듈 A의 그 이미지 메이킹 파트에서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첫 만남에서 여러분이 그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멘트를 준비하는 것은 실제 그 고객과 라포를 형성하느냐 마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라포 형성 아이템으로 가족의 안부나 데이트에 대한 안부를 물을 수 있다. 이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부분이라서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이런 부분을 조금 사회적인 거리를 많이 두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되 이 부분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을 좀 보셔야 돼요. 사적인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더 끈끈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다. 라포 형성에서 사적인 비밀 부분, 사적이다라는 그 영역을 공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제 업으로 삼고 서비스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시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고 그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이 힘들어서 회사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실제 인간관계가 힘들고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인 비밀, 그 사람과의 그 사회적인 거리를 좀 잘 지켜주는 것 역시 인간관계를 잘하는 우리가 세일즈맨으로 좀 성공적인 세일즈맨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문제 푸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라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라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던 문제입니다. 2번째, 관계 판매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관계의 씨앗을 뿌리는 기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2번 세일즈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까지 나서서 고객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 3번 고객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4번 나 혼자만 관계 판매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세일즈맨들과 함께 협의하고 서로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5번 접촉을 이용해서 관계의 씨앗을 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비즈니스 접촉이 아닌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으로 다가간다. 여기서 관계 판매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일즈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까지 나서서 고객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가 딱 보시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항상 캐치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게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객이나 상대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세일즈 현장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관계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 영업 상담에 있어서 고객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 모듈 A에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사람을 상대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나요?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모듈 A를 다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왜 경청이 중요하냐? 내가 정보를 들어야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그냥 잘 들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뭔가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고 말이 많지 않은 고객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당한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질문 유형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지 그 고객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고객이 필요한 부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내고 캐치해낼 수 있는지 문제를 볼 건데요. 여기서 답이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강의에서 찝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했어요,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셨죠? 오늘 메뉴는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맛있는 거 드셨어요? 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질문을 여러 가지 대답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개방형 질문입니다. 이게 식사하셨죠? 오늘 날씨 좋죠? 그러면 네, 아니요 라고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계속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방형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두 번째 강의까지 좀 끝내봤어요. 오늘은 사실 시험 출제 포인트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세일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들이, 생각할 화두들이 많이 던져졌다고 생각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객 유형별 그리고 상황별 상담 기법에 좀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저희 다양하고 복잡한 고객에 대해서 모듈 A에서 배우셨죠.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 대하는 거 그리고 맞춰서 상담하는 거 쉽지 않지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시간에서 배울 건데요. 자, 상품을 팔기 전에도, 상품을 파는 순간에도, 상품을 팔고 난 후에도 고객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그 월마트 창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물건을 팔기 전과 파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팔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와 그 고객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세 번째 수업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